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게리 폴슨의 소설 해취, 그중에서도 특히 12장에서 15장까지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인공 브라이언이 비행기 추락 후에 그 캐나다 외딴 숲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브라이언의 생존 브라이언이 실패를 통해 어떻게 배우는지, 또 극한의 절망 속에서 희망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좀 재정이 되는지 그런 과정들. 희망의 재정의. 네, 그리고 그가 점차 야생의 일부가 되어가는 그 놀라운 적응 과정, 여기에 좀 집중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소년의 정말 근본적인 변화와 성장에 관한 이야기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12장 브라이언의 그 물고기 사냥 도전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럴까요? 손토끼로 창을 만들긴 했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죠. 막 물속에서 물고기 보고 창을 휙 던지는데 번번이 빗나가고요. 네, 물고기들이 뭐 얼마나 빠른지 읽는 사람도 답답하죠. 네,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게 브라이언이 처음에는 그냥 창이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도구 탓을 하는군요. 네, 그래서 나무 끝을 쪼개서 두 갈래 창을 만들죠. 네, 맞아요. 그 장면이 나오죠. 물론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 수는 있겠지만 핵심 문제는 사실 도구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을까요? 자신의 움직임이 물에 어떻게 전달되는지, 또 물고기가 그걸 어떻게 감지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물속에서 보이는 물고기 위치랑 실제 위치가 다르다는 거. 굴절. 그렇죠. 바로 그 굴절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더 좋은 도구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 환경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결국 이 답답함 때문에 활과 화살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어렴풋이 떠올리게 되는 거고요. 실패가 또 다른 생각으로 이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일단 당장 배고픔은 해결해야 하니까 그 숨겨뒀던 거북알 하나 먹고 산딸기도 좀 먹고요. 네, 임시방편으로. 그렇죠. 근데 이건 진짜 임시방편이고 작가가 딱 사냥하게 만드는 배고픔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더 근본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서 이제 활 만들 나무를 찾아 나서게 되는 거죠. 뭐 자작나무, 버드나무 이런 거 살펴보는데 딱 맞는 걸 찾기가 어렵고요. 그러다가 정말 깜짝 놀라는 순간이 오죠. 발밑에서 뭔가 팡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새 한 마리가 엄청 요란하게 날아오르잖아요. 네, 맞아요. 브라이언은 이 새를 멍청새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덤불껑이고요. 와, 진짜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 놀랐겠죠. 근데 이 만남이 꽤 중요해요. 첫째는 새로운 잠재적 식량원을 발견한 거죠. 이거 닭고기 맛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쵸. 고기가 필요했으니까. 근데 둘째는 이 새가 주변 환경이랑 너무 완벽하게 위장을 하고 있어서 하마터면 밟을 뻔했다는 거. 이게 앞으로 4월이 얼마나 어느울을지를 딱 암시하는 거예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걸 넘어서 주변 환경의 어떤 미묘한 패턴이나 형태를 인지하는 능력이 생존에 필수적이구나.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야, 정말 관찰력이 중요하네요. 그런데 바로 그 관찰의 중요성을 깨닫기도 전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 멀리서. 비행기 엔진 소리가. 와, 이 부분 읽을 때 저도 막 심장이 뛰던데요. 진짜 극적인 순간이죠. 브라이언은 그냥 모든 걸 내던지고 캠프를 미친 듯이 달려가잖아요. 네, 불 피워야 하니까. 그렇죠. 신호용 불 피워서 연기 올려야 하니까. 머릿속으로는 이미 막 구조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비행기가 호수에 촥 착륙하고 조종사가 살아있는 자기 보고 막 놀라는 모습까지 아주 생생하게 상상하죠. 그 희망이 너무 생생해서 더 가슴 아픈 건데 결국에는 비행기가 방향을 틀어서 그냥 사라져 버리죠. 맞아요. 나무에 가려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뭐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조종사가 봤을 리도 없고요. 그 정적 속에서 브라이언의 세상이 그냥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끝이다. 영원히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독백이 정말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이게 단순한 실망이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완전히 그냥 부서지는 순간이죠. 희망이라는 게 생존의 연료인데 그 희망이 눈앞에서 그냥 산산조각 나버렸을 때 그 파괴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네. 완전한 고립감, 버려졌다는 그 절망감이 확 덮치는 거죠. 외부로부터의 구원 가능성이 이제 제로가 되었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 모든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으로 넘어가면 그 처절한 절망 끝에서 브라이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작가가 명확히 말하죠. 그는 이전과 같지 않았다.
네, 맞아요. 그리고 늑대와의 만남이 이 변화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처음엔 당연히 두려웠는데 늑대가 그냥 자기를 쓱 보고 뭐 영역 확인하고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자 브라이언도 이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면서 받아들이죠. 바로 그겁니다. 이 만남이 이제 브라이언이 더 이상 외부 침입자, 이방인이 아니라 이 야생 환경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전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자연과 이제 공존하고 그 안에 어떤 질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추락한 지 47일이 지났고 작가는 이걸 새로운 브라이언의 탄생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브라이언. 네, 이전에 그냥 구조만 기다리던 브라이언은 그 비행기가 사라짐과 동시에 죽었고 이제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 이런 의미죠. 사실 비행기가 떠난 직후에 너무 절망해서 그 손도끼로 자해까지 시도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던 건데 아침에 깨어나서 팔의 상처를 보면서 두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죠. 첫째, 나는 변했다. 예전의 나와는 다르다. 둘째, 다시는 죽음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 다짐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이게 핵심적인 전환점이에요. 외부 구조라는 그런 수동적인 희망을 버리고 이제 내 힘으로 생존하겠다. 이런 능동적인 의지로 완전히 방향을 튼 거죠. 네, 극한의 절망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그 내면의 힘, 그러니까 회복력하고 주체성이 발현되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브라이언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선 브라이언은 이제 활 만들기에 재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활은 또 너무 뻣뻣한 나무로 만들어서 당기다가 팍 하고 부러지면서 파편이 얼굴에 박힐 뻔하죠. 아찔했을 거예요. 아이고, 위험했죠. 또 깃털 없는 화살은 바로 앞에 있는 물고기를 겨냥해도 막 엉뚱한 데로 날아가고요. 계속 시행착오죠. 그렇죠. 하지만 이 실패들이 전부 다 배움의 과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계속 애쓰면서 마침내 그 굴절 현상을 기억해내죠. 아, 맞다. 그 장면. 물속의 물고기는 보이는 것보다 더 아래에 있다는 그 사실. 네, 아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과학 시간의 기억 이런 거였을 겁니다. 그랬겠죠. 그래서 굴절을 감안해서 조준했더니 드디어 활과 화살로 첫 물고기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둥글고 노란 줄무늬가 있는 물고기였죠. 네, 맞아요. 그걸 막 하늘 높이 들어올리면서 느끼는 그 성취감. 살아갈 방법을 찾았다. 이 외침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물고기를 나뭇가지에 꿰어서 불에 구워 먹는 장면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거의 뭐랄까 축제처럼 묘사가 돼요. 맞아요. 첫 축제일 같다고. 네, 이때 브라이언 마음속에 새로운 종류의 희망이 딱 자리 잡습니다. 그냥 막연히 구조될 거라는 이전의 희망이 아니라 스스로 배우고 문제를 해결해서 생존할 수 있다는 지식과 능력에 기반한 희망. 아, 작가는 이걸 강인한 희망, 터프 호프라고 부릅니다. 이건 외부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진짜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단단한 희망인 거죠. 강인한 희망. 아,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그런데 이 강인한 희망을 얻자마자 또 다른 큰 실수가 찾아옵니다. 바로 그 악명 높은 스컹크 사건이죠. 네. 14장. 배부르게 자고 있는데 밤에 스컹크가 나타나서 소중한 거북알을 막 파먹기 시작해요. 이걸 본 브라이언이 순간 욱해서 흙을 확 던져버리죠. 정말 끔찍한 실수죠. 그 결과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네, 스컹크가 바로 몸을 돌려서 브라이언 얼굴에 그 지독한 악취 액체를 팍 발사하죠. 유황 냄새 같은 썩은 내가 진동하고 눈에 들어가서 거의 2시간 동안 앞을 못 봐요. 2시간이나요? 와우. 네, 눈의 통증은 며칠이 나가고 그 냄새는 몸이랑 머리카락에 배서 거의 1달 반 동안이나 빠지지 않았다고 하죠. 생각만 해도 괴로운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브라이언은 정말 뼈아픈 교훈을 얻습니다. 식량은 보호되어야 한다. 그렇죠. 정말 사소해 보이는 실수가 생존 상황에서는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냥 온몸으로 배우게 된 거죠. 네, 네, 이 사건은 단순한 불쾌함을 넘어서 생존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깨달음을 줘요. 위협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소중한 자원은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 그래서 브라이언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은신처 보강에 힘씁니다. 맞아요. 즉시 행동에 나서죠. 더 무겁고 튼튼한 통나무로 입구를 보강하고 나뭇가지를 막 촘촘히 엮어서 벽을 만들고 심지어 버드나뭇가지를 엮어서
스컹크나 호저 같은 작은 동물도 절대 못 들어올 만큼 튼튼하고 촘촘한 문까지 만들어 달잖아요. 네, 그렇죠. 이전에는 좀 대충 했던 부분들을 스스로 인정하고 개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바로 경험을 통한 학습과 적응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위협에 단순히 반응하는 걸 넘어서 이제 미래의 위험을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거죠. 혼돈 속에서 자신만의 안전한 공간과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죠. 식량 저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동물들이 닿지 못할 높은 곳을 찾습니다. 은신처 문 위쪽 바위 절벽에 있는 작은 선반을 발견하고는 손도끼 하나로 죽은 소나무 가지를 잘라내서 즉석 사다리까지 만들어요. 정말 대단한 창의성이죠. 제한된 도구로 필요한 것을 똑딱 만들어내는 능력. 네. 선반 위에 있던 새똥까지 꼼꼼하게 긁어내서 식량 저장고로 만드는 모습에서 그의 어떤 계획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루하루 버티는 게 아니라 이제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예 살아있는 물고기를 가둬둘 수 있는 물고기 우리까지 만듭니다. 호숫가 바위턱 아래에 돌을 날라 쌓아서 반원형 돌담을 2개나 만들고 그 사이에 나뭇가지 문까지 달아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30마리, 40마리나 확보해 두죠. 이건 정말 대단한 발상 같아요. 이건 또 한 단계의 도약입니다. 당장의 배고픔 해결을 넘어선 일종의 자원관리 개념이죠. 아, 자원관리? 네. 날씨가 나쁘거나 혹시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식량을 확보해 두는 것. 이런 미리 생각하는 능력은 장기 생존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브라이언은 정말로 이 환경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다는 증거죠. 이제 15장으로 가면 브라이언은 물고기랑 산딸기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망을 느낍니다. 바로 고기에 대한 갈망이죠. 아, 그렇죠. 어머니가 해주시던 칠면조 구이나 돼지고기 맛을 떠올리면서 괴로워하기도 하고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죠. 생존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도 하고요. 주변에 다람쥐나 토끼도 있지만 브라이언은 예전에 만났던 그 멍청새, 즉 덤불공 사냥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새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잡기가 어렵습니다. 위장술의 달인들이에요. 너무 갑자기 후다닥 날아가 버려서 브라이언을 거의 미치게 만들죠. 네, 정말 좌절스러워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중요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새를 찾을 때 깃털이나 색깔 같은 그런 세부적인 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죠. 대신 뭘 봐야 했죠? 바로 새의 전체적인 모양, shape입니다. 작가는 이걸 날아다니는 배 모양에 비유하는데 그 특유의 형태, 앞은 뾰족하고 뒤는 뭉툭한 그 형태를 인지해야 한다는 거죠. 아, 모양 자체를. 네, 모양을 보도록 눈을 훈련해야 했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세부 사항에 묻히지 않고 대상의 본질적인 형태나 패턴을 파악하는 능력. 아하, 다르게 보는 법을 터득한 거네요. 그렇게 관점을 바꾸고 나니까 드디어 새의 형태를 인지하고 이번에는 활이 아니라 창으로 새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와, 정말 짜릿한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쁨도 잠시 죽은 새를 들고 와서 이제 직접 깃털을 뽑고 내장을 제거해야 하는 현실과 마주하죠. 네.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그 깨끗하게 손질된 닭고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죠. 냄새나 내장의 모습에 역겨움을 느끼고 막 구역질까지 합니다. 생명을 직접 다루는 과정에 무게가 느껴지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고기를 굽는 것도 처음에 실패하죠. 불 조절을 못해서 겉만 태우고 속은 익지 않고요. 또다시 시행착오입니다. 하지만 이제 브라이언은 좌절하지 않고 인내심을 발휘하죠. 나뭇가지를 깎아 꼬챙이를 만들고 불 위에서 천천히 돌려가며 굽는 법을 터득합니다. 네. 마침내 잘 익은 가슴살 한 점을 입에 넣었을 때 그 감격, 이전에 먹었던 그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다. 이게 바로 브라이언의 첫 고기, first meat입니다. 읽는 것만으로도 그 맛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정말 강렬한 성취감이었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부분들은 브라이언이 겪는 변화의 핵심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실패는 좌절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가 되고 절망의 끝에서 오히려 더 강인한 내면의 힘이 태어나고 또 자연을 관찰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생존의 열쇠가 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의 힘으로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켰을 때 얻는 그 깊은 만족감과 강인한 희망까지. 맞습니다. 생존이라는 극한 상황은 삶의 모든 군더더기를 걷어내고 우리를 가장 본질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욕구, 학습, 적응 과정 그 자체에 직면하게 만들어요.
브라이언의 여정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모든 것이 너무나 편리하고 주어진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 혹시 실수를 너무 회피하거나 또 너무 쉽게 좌절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네요. 브라이언처럼 실수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 단단해지는 경험,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 안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그런 강인한 희망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한 번쯤 돌아볼 만한 질문이죠.